또 한강 나왔는데 오늘은 또 게스트분이 계시네요. 옆에 든든한 게스트분. 부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부산에 있던 이 친구 가게를 직접 가본 적이 있거든? 근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 사실 나랑은 좀 사업 방식이 많이 달랐어. 이 친구가 단순히 그런 직영점 오프라인 매장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히스토리도 나에겐 엄청난 자극 포인트? 아마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요새 계속 만나고 초대하고 싶은 분들은 배울 게 있고 나한테 자극을 많이 줬던 분들을 계속 초대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내 욕심이지. 내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어서. 나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항상 간헐적으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임팩트가 너무 커. 아무튼 뭐 이제 자리에 앉았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정차홍 대표님 이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요식업 쪽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사업으로 목표를 잡고 더 큰 기획을 좀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소고기집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제조 공장과 유통으로 이제 서울은 작년에 왔어요. 신논현 그다음에 연남동. 서울에는 현재 이 두 군데 직영점으로 하고 있고 부산에는 서면점, 그다음에 연산점, 그다음에 자체 제조 공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 지인들이나 형님도 뵙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사업을 위해서는 큰 몰에서 놀아야겠다. 정리를 해볼까? 직영점 4개가 맞죠? 네. 직영점도 대단하지만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밀키트가 맞나요? 정확히? 네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이 매출이 엄청나요. 직접 드는 게 아니라서 한 매출 8천? 월 평균 그 정도는 하고 많이 찍었을 때는 이게 4억까지도. 4억? 일단 소고기집 소제이라는 브랜드로 4개를 운영 중이고 밀키트 사업으로 현재 매출은 한 8천에서 1억 정도 선이고 최고 절정일 때 이제 월 매출 4억 정도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세요. 안지 사실 얼마 안 됐어. 진하게 술 한잔 더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번 술을 한잔 하긴 했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인상적이야. 진짜 저보다 동생인데 진짜 배울 게 많더라고. 아유. 살아온 과정이나 노하우라던가 좀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 저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내왔던 거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10대 때부터 술을 팔고 싶었었어요. 술을 팔고 싶었고 뭔가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10대 때? 네. 20대가 아니라 10대 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크다가 20살 때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었어요. 꽃도 떼와서 팔아도 보고 카네이션도 팔아보고 어머니가 또 찜질방을 했었고 거기서 마당을 빌려가지고 술도 팔아보고 음식도 팔아보고 아니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아니면 그걸 벌어서 그때는 돈이 아니었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술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장사가 맞는지 사람들 대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고 돈을 번다는 목적이 아예 그때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 현실을 깨닫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뭘 하게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건데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솔직히 영업도 했었고 음식 책자 막 발품 때문에 제가 아파트에 다 붙이기도 하고 완벽한 노가다의 세계로 들어갔죠. 뭐 학교 다니면서 대리운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딱 30까지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현금 1억을 만들었었어요. 30살까지 현금 1억? 네, 딱 30살. 대단하다. 난 29살 때 통장 100만 원 있었는데 진짜로. 최고 기억에 남는 기간 중에 노가다 할 때 한 3개월이 엄청 바빴는데 저는 그게 인생에 제가 지치지 않는 원동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극한까지 느껴보면 그걸 잊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극한이었다고 생각해요? 3개월 동안 진짜로 평균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안 돼요. 3시간도 되지 않고 조출을 해서 새벽에 출근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밥을 잠깐 먹고 또 계속 일을 해서 새벽 3시까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맞춰서 씻고 밥을 간단하게 먹고 잠을 들어서 6시 또 일어나서 또 조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개월 동안 한 이틀 정도 쉬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했대? 그때 너무 바쁜 기간이었는데 아니, 원동력이나 동기가 뭐였어? 그때는 제가 책임감 있고 저희 회사 저희 외가 쪽 회사였었어요. 저희 외가 쪽이 아실 만큼 큰 물류회사였는데 포장 부서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평택에서 제가 담당자로 또 있었었고 그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되는 대로 하다 보니 그 3개월 공사 기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되뇌이고 1억을 모으고 퇴사를 하고 어머니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진짜 네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였네. 근데 어딘가 저를 데려가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저는 소고기집을 그때도 하고 싶어가지고 육사시미집 이런 데를 퇴근하고 항상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단 따라와 봐라. 어딘가 옥상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가 250평 되는 단층 건물에 대한 옥상이었어요. 여기서 레스토랑을 해서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메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제가 기획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크니까 참 겁도 많았었죠. 근데 그때 계기로 이제 들어가서 진짜 소파 하나, 포크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연관된 일을 했던 게 아니네? 아예 아니죠.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노트를 항상 썼었어요. 나는 어차피 뭔가 술을 팔고 어떤 메뉴, 뭐 김치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은 항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1억을 보고 내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도와준 어느 정도. 왜냐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한 7, 8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메뉴는 다 정해져 있었고 상권은 다 정해져 있었고. 그럼 따라갔죠. 어쩔 수 없으니까. 부산이에요? 네, 부산. 그래서 서울 와서 주방거리부터 시작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구매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게 주체였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조하는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체였어요. 주체였어요. 네. 그러니까 주체였는데 그 메뉴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또 서포트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레스토랑을 성공적이게 오픈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결과치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좋았어요. 막 그리 나쁘지도 않았고 아침 10시 오픈해서 새벽 2시 마감이니까 직원들은 2부예요. 정직원들만 15명이었고. 근데 그게 가능한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 비슷한 업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뭐 일도 안 해보고 갑자기 이제 알바는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 그저 사람만 대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서비스 좋게 활짝 웃으면서 지쳐있지 않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음식만 내고 항상 친절하게. 근데 메뉴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요리사들 초빙해서 메뉴를 만들고 전부 다 뽑은 거예요. 늘 서빙하고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점이 어디서 나타나면 세금적인 부분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세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매출은 한 달 매출이 뭐 1억, 1억 5천씩 찍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빼야 되고 모르니까 나중에 돼서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서류적인 거는 부모님께서 먼저 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걸 깨달았었죠. 통장은 어떻게 나눠야 되고 자산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진은 뭐 6월, 뭐 12월 아니면 뭐 5월부터 시작해서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 부가세나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깨우치고 했죠. 원래 메모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상당히 네. 이미지랑 상반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혹시? 아, 그래요? 크니까 뭐가 좋냐면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었어요. 음식 자재도 많이 쓰니까 거래처들, 관계를 많이 지냈고 그 3개월 고통의 시간이 뭐에서 느껴졌냐면 음식점을 사서 10시부터 구두를 신고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도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냥 다리 구름살 뺏겨주고 까지고 이거밖에 없고 완전 정신무장된 상태로 일을 했었죠. 소스 자체적으로 저희가 다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 공간에서 뭐 새로운 걸 좀 더 없을까 해서 스몰 웨딩을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스몰 웨딩을 하면서 케이터링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다 하자. 또 거기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대량의 뭐 케이터링에 닿는 마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좀 희한하게 그냥 저는 몸으로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사를 조금씩 하다가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나가게 되죠. 결국 보상금 받는 거는 어머니가 받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 받아 있으니까. 막상 저는 그때 당시 돈을 벌었던 걸 다 썼어요, 거의. 모으는 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가게를 운영하는데 본인 돈을 투입했다고요? 원래 그 1억이 투입이 돼 있었죠. 20대 때 벌었던. 그렇죠. 하면서 솔직히 많이 벌어도 봤어요. 이게 내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대단하네. 뭐 처음 하는 데서 어쨌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세팅이 돼 있었다고 하지만 본인 직접 운영해서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천부적인 감각이야? 진짜 운이죠. 운? 예.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운. 뭐든 항상 다 동반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레스토랑을 접게 됩니다. 그 이유가 소재입니까? 또 있어요? 그죠. 이제 바로 이유가 소재로 들어가는데, 난 이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LA 갈비잖아요. 근데 LA 갈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명절에 먹는 LA 갈비의 센치가 보통 1cm 컷인데,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알기로는 뭐 3cm 컷? 네, 기본 3cm. 기존에 있던 건데 나는 좀 이 생각을 어떻게 했나라고 나 혼자 생각을 해봤었거든. 혹시 이것도 어디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본 거예요? 원래 제가 레스토랑 했잖아요. 스테이크가 또 주였어요. 처음에 LA 갈비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발굴을 해볼까 뭘 해볼까 다 했는데 독특한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안심, 부채 뭐 이런 스테이크류들로 뻔한 것보다 좀 재밌게 뭔가 해볼 게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고기들을 많이 꼽았었어요. 그냥 일반 말고 무조건 독특하게. 그냥 그때 고기 업체 아무 생각 없이 저 5cm, 3cm 재단해서 갖고 와주세요. 본인의 요청사항이었네?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시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지.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그 결과값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럼 최초예요? 혹시 비슷하게 하는 스펙 나는 아직 못 봤거든? 좀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있긴 있겠죠, 이제. 그거는 벤치마킹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그 다음에 하게 되기까지가 뭐였었냐면 원래 컨셉도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아까 말했듯이 사람과 상장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장사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찌에 대한 거를 꿈을 가지고 가게를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친한 동생이랑 자리에 갔을 때 난 점심도 하고 저녁 장사도 하고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 월세가 아깝잖아. 근데 동생이 5시부터 피크타임 3시간만 장사해도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 외적인 시간에 오히려 이 시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걸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충분한 구성을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때 솔직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거, 독특한 거, 속성.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지금 소재라는 브랜드가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 메뉴가 어쨌든 LA 갈비 이 두꺼운 두께의 3cm 컷 LA 갈비랑 그리고 이제 속꼬리찜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속꼬리찜은 나는 보고 알았거든. 좀 유명한 가게인데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스펙이 대한옥 스펙이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벤치마킹 했어요. 벤치마킹인데 솔직히 뭐 여러 요식업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벤치마킹이 정말 똑같은 거 똑같이 가져와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든다는 건 힘들 건데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참고해서 자기 색깔을 입혀가지고 다시 풀이한다면 좀 굉장히 그거는 그게 기본이고 그게 시작이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절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대한옥 스펙에 대해서는. 인연이 서울 쪽에 계속 많이 왔었어요. 저도 속꼬리찜을 한 번도 안 먹어봤었는데 서울에 왔으니 좀 괜찮은 데가 없을까? 그래서 소개를 받고 데리고 가주시다. 지인들이 네. 소개해준 알려준 가게다. 속꼬리 수육 너무 맛있다 이거보단 생각보다 이거 괜찮네 맛있다 이런 거보다 메뉴 구성적으로 어차피 심심할 수 있는 요거랑 같이 구성을 하면 요걸 싫어하는 사람이 요걸 좋아할 수도 있고 요걸 싫어하는 사람이 요걸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속꼬리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취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려우면서도 내가 한 길을 파면 나중에 괜찮은 결과값이 오지 않을까. 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장사나 이런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하나하나 뭔가 다 이거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시작점이었던 거네. 저도 벤치마킹 많이 해요. 맞죠. 모든 게 사실 뭐 아닌 게 있나? 세상에 없는 게 어딨어. 대신에 똑같은 걸 옮겨놨을 때는 큰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더 힘든 건데 저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수육이고 저희는 찜이에요. 찜. 고법 자체가 틀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시작돼. 속꼬리찜을 밀키트나 스마트 스토어로 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로드샵 매출은 아직 우리가 공개하지도 않았어. 이 4개 직영점에 대한. 이 스마트 스토어의 밀키트 사업이 월 매출 4억까지 나왔던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제 소제이라는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오픈을 했어요. 2월 17일이 정확하게 오픈 날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죠. 큰 쪽을 레스토랑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오픈을 했을 때 엄청난 큰 마케팅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로 지나가다가 반응이 좋아서 조금씩 손님이 많아지는데 그게 지금 부산 서면이 맨 처음이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그 조그만 주방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장소 아니면 창고 같은 데가 있어야 되겠다. 오픈한 지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연산점을 알아보러 다니죠. 아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된 것들이 많아서 좀 짚고 싶은 게 나 한 번 가봤잖아요. 그 서면에 번화가가 아니야. 구번화가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 장사를 어떻게 했지? 거기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게끔 만든 거야? 엄청난 광고였죠.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줘. 광고를 어디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남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저는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알아가고자 하는 건 다 해봤어요. 일단 인스타, 페이스북에 부산 오빠 뭐 맛집 언니, 부산 플래닛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했었어요. 전부 다 하고 인스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 거 비용 생각보다 세요. 나는 항상 궁금한 게 그게 옛날에는 효용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난 지금은 조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나라는 좀 물음표가 있거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물론 그게 불과 3년 전이긴 한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도 그 사실 당시에는- 거의 끝물이었어요. 일단은 뭐 내가 당장에 알 수 있는 것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단타적인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 효과가 나왔었어요. 혹시 그 당시에 마케팅비로 대략 어느 정도 들였는지 좀 알 수 있나? 그래도 한 2천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마케팅비 2천 들일 생각을 쉽게 못 할 것 같은데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보니까 마케팅비를 좀 내가 추후의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 돈을 훨씬 더 많이 쓰잖아, 마케팅비를. 계속 올릴 거죠. 그거 좀 리스크 걱정이 안 되나? 나중에 효용이 없거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나? 그때는 안 하고 시작했었어. 그냥 무조건 될 거라는 막 이런 확신이 들었어? 일단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손해 봐도 상관없다라는 마음. 상관없어. 그렇게 던지고 나면 매일이 살을 걷는 이런 느낌이 많이 났죠. 솔직히 큰 걸 할수록. 그래서 하면서도 불안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지금 바뀐 게 뭐냐면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올라오는 매출에 대해. 그럼 이 금액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광고비. 이달 광고비 안 썼네? 남는 건 그럼 됐고. 아니면 이걸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 돈은 무조건 마케팅비로 나가는 돈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그쵸, 그냥. 그쵸.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 그때는 정말 그렇지 않고 돈이 들어오면 벌리잖아, 통장에. 그럼 당연히 물건 결제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인건비 지급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최소한 나도 모든 걸 계속 마케팅비로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 그만큼 효과가 오니까 거기에 또 다시 심취하는 거지.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사실 지금도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이거든. 저는 반대예요. 저는 결과값을 본 경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지? 큰 부를 가지고 와주지 않았지만 지금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정리하고 싶은 게 그냥 완벽히 마케팅빨이었어요. 그거 말고 뭐 지인들이 많았다라던가 본인이 생각하는 소재의 그 서면 부산 1호점에 잘 됐던 좀 요소가 마케팅 말고 혹시나 다른 게 좀 있을까? 마케팅은 내가 만든 게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알리고자 함에 있어서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본인에 대한 확신이 되게 컸구나. 저는 확신이 컸어요. 확신이 드는 근거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새로운 메뉴와 너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이런 자신감과 그런 것들이 컸죠. 솔직히 많이 안 되면 뭐가 잘못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큰 걸 해봤는데 요 조그만한 거 충분히 그냥 진짜로 그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어느 정도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연산점을 오픈해서 거기는 주방이 반이에요. 거기서 뭐 모든 걸 해가지고 서면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저도 뭐 어울리진 않지만 호텔 조리과 출신이에요. 진짜로? 네. 조리과 출신이라고? 조리과 출신인데 솔직히 요리 전문적으로 막 배우고 한 건 아니고 다 하잖아요. 간장 뭐 단맛을 낸다, 짠맛을 낸다, 뭐 재료에 대한 이해도는 그래도 조금은 있으니까 레스토랑에 있었던 능력치가 컸죠.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고 그렇게 연산점을 오픈했는데 어차피 코로나 시기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제 밀키트 신화가.